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도 잠시 짬을 내어 우리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습쌤의 미추알 고추알 시간입니다. 오늘은 50년 동안 숨겨온 저의 부끄러운 과거 일을 고백할까 합니다. 저에게는 동갑내기 외사촌이 둘이 있습니다. 큰 외삼촌 아들과 작은 외삼촌 아들이 저와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한 해에 손자 셋을 보았다고 동네에 크게 한턱을 냈답니다.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셨는데 어린 시절 명절이 되면은 외갓집에 가서 외사촌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작은 외삼촌은 외갓집에서 나름 인텔리였는데 군에서 미군 통역병으로 근무를 하여 영어를 꽤나 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외갓집에 간 일이 있는데 작은 외삼촌이 날 보고 영어 알파벳을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꽤나 똑똑하다고 외갓집에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본 적도 없는 알파벳을 써보라고 하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못 쓴다고 하자 외사촌에게 써보라 하였고 외사촌은 능숙하게 알파벳을 필기체로 써내려갔습니다. 이미 외사촌은 알파벳은 물론이고 간단한 회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나를 테스트한 것이고 나는 충격의 일패를 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중학교 입학 후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외삼촌과 아버지는 동갑내기로 친구 같은 친한 매부간이었습니다. 나의 기억으로는 작은 외삼촌이 아는 것도 풍부했지만 다소 과장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집에 들을 때면 아버지와 막걸리 잔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자식 이야기도 하곤 하였습니다. 두 분이 모두 자기 자식이 똑똑하다고 믿고 있던 터라 은근히 자식에 대한 경쟁심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은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외사촌들은 읍내에 있는 우리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까지 3년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냈죠. 큰 외삼촌 아들은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노래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를 타고난 데다 노래를 꽤나 잘하였습니다. 반면에 작은 외삼촌 아들은 공부를 꽤나 잘하여 은근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외사촌들은 아래채에 기거를 하였는데 늘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작은 외삼촌 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경쟁심에서 항상 아래채에 불이 꺼져야 나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의의 경쟁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나와 외삼촌은 항상 선두그룹에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되자 진학할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하는데 나와 외사촌은 그 당시 붐이 일었던 전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던 형의 설득에 의해서 우리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는 형도 1년 재수 끝에 입학을 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매년 1명 정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고등학교도 선발고사를 실시해서 입학생을 뽑았기 때문에 지방학교에서 떨어지면 재수를 하거나 실업계 학교로 진학을 해야 했습니다. 불안한 성적을 올리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인 형이 책임지기로 하고 남은 겨울방학 한 달 동안 나와 외사촌은 합숙을 하면서 스파르타식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형의 지휘하에 밤 12시까지 공부하다가 취침을 하고 5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형의 영어와 수학의 지도를 받고 나머지는 각자 자습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지만 우리는 잘 참아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나란히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우연하게도 같은 반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3년을 같이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고백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담임선생님의 종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반에 장학생이 1명 배정되었는데 성적이 우수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정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상자가 외사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담임선생님의 장학생 선정 방식이 궁금했습니다. 우리 집과 외가집은 가정 사정이 비슷하다고 느꼈고 둘이 성적도 비슷한 데다가 우리 집은 같은 학교에 형제가 다니고 있는데 내가 아닌 외사촌이 선정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장학금 수령 소식을 전해 들을 외삼촌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외삼촌 성격상 동네가 시끄럽도록 자랑할 것이고 그 소식은 조만간 아버지에게도 전해질 것이며 아버지는 나를 공부도 못하는 놈이라고 생각해서 외삼촌 앞에 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나는 종례를 마치자마자 담임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 형편을 설명하면서 형과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현재 외사촌이랑 셋이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모로 보아 장학금은 내가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담임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불찰이라며 다시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장학금을 받았을까요? 그날 이후로 담임은 일체 장학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곤란을 느낀 담임이 아예 다른 학생을 물색했든지 아니면 우리 반 몫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암암리에 외사촌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나 때문에 외사촌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와 외사촌은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3년을 같이 생활했지만 일체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외사촌은 세무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세무사 개업을 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교직에 종사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집안 대소사시에나 중학교 동창회 때 매년 얼굴을 보는 사이이지만 외사촌과 아직도 그때의 장학금 관련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 이야기가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저희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섭쌤의 뮤추얼 고주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